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한 닷새 정도인가요? 입원 치료를 했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점심 즈음에 퇴원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복귀를 예고하자마자 한동훈 대표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잠시 미뤄졌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여야 회담을 기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회담의 전부를 국민들께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오늘 아마 퇴원하신다고 그러던데요.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새롭고 좋은 정치 그리고 투명한 정치 하자고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지는 절차잖아요.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 대표님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쾌유, 퇴원을 가장 바랬던 느낌도 좀 들었어요. 누구보다도 회담 미룰 필요 없고 언제든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제 복귀를 예고했으니까 빨리 그게 뭐 생중계든 일부 생중계든 뭐든 빨리 만나자라는 게 한 대표가 계속 선공을 한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입원을 하면서 원래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그저께 있었어야 됐었던 여야 대표 간의 회담이 미뤄지게 되었는데요. 예. 아직까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곧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단은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2기 체제가 시작을 하면서 본인이 조금 더 과거의 강경 기조에서 넘어서서 타협하는 이미지, 일 잘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도 본인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당대표로서 되었고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본인도 어떠한 그 야당 대표와 만나서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이미지에 있어서 윈윈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곧 추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나를 잡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는 계속 만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피하는 이미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공개하자, 뭐 생중계하자라는 것에 있어서 일부 생중계하는 것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실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달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회담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기 지도체제가 시작이 되면서 전당대회 직후에 바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 측에서 공개하자, 이게 생중계하자는 제의 이후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 회담을 끌어가는 듯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여야 대표가 이제는 정쟁을 넘어서 한번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국민들께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고 싶기 때문에 예. 추석 전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 방점이 추석 전입니다.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지난 일요일 8월 25일에 예정이 돼 있다가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 판정 받으면서 일단 무기한 미뤄졌는데 그러면 9월 한 11개 정도 열릴 수 있지 않냐. 방식보다는 일단 한동훈 대표는 이제 퇴원했으니까 빨리빨리 보자라는 얘기를 오늘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여러 가지 민주당 지도부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병상정치 메시지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해라. 오늘은 또 디페이크 범죄 대책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다음 주제도 연동되니까 잠시만 좀 기다리시면 또 내용이 나올 텐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김준욱 대변인. 특히 이 부분이요. 우리가 싸울 상대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거악이다. 왜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이 얘기를 무슨 뜻으로 한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글쎄요, 뭐 저 말씀은 아마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 특히나 10월 위기설이라고 해서 10월 말 11월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재판 관련된 1심 선고가 2개 예정되어 있는데 저 부분이 이제 예정되어 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명계 인사들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묶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공격의 화살이 지금 돌아갈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게 나오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가서 우리가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활동하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거기에 그런 차원에서 그제 병상에 있을 때도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에 대한 거 하나 하고 또 의료 대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 그리고 오늘 또 퇴원하면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는데 이 딥페이크 범죄라는 게 사실은 뭐 이런 영상이나 사진들을 합성해서 지인들을 능욕하는 그런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보면은 몰래 카메라보다 훨씬 더 예. 많이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요즘 언론에서 계속 많이 지적들이 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 얘기 딥페이크 얘기는 저희가 뒤에 아예 사건성으로 준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차분히 만나보면 더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여기에 더 나가서 어제 야당의 일부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 10월 1일 국군의 날 재지정, 공휴일 재지정 두고 또 의혹을 제기했죠. 이게 조선총독부 만든 날 아니냐. 국민의힘 이렇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거의 공상소설 수준의 망상이 아닌가 합니다. 국군의 날은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해서 북한으로 진격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는데 민주당의 괴담 선동 정치에 낭비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에 대해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구상권 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건 우연이냐.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아예 민주당에 구상권이라도 청구하고 싶다.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10월 1일 날 도대체 어떤 일이 났을까 한번 네이버에다 찾아봤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날 찾아보니까요. 이날 대한민국 공군이 창립되었고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10월 1일 날 보니까 뭐 너무나 많은 어떤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중에서 이 강특구에는 하필 조선총독부가 설립된 그것만 이야기를 해서 왜 이 날을 임시 공휴를 하느냐. 자,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국 설립된 날을 하면 이거는 뭐 친중적인 건가요? 이 날은요,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즉 10월 1일 날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결국 우리 국군이 다시 이제 38선을 넘어서 북진한 그런 날이 바로 10월 1일이고 1953년 10월 1일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이제 한미와 함께 정말 미국의 어떤 우산 아래서 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중요한 협상이 바로 이제 상호방위 조약 바로 이런 날 일어난 날이에요. 근데 강덕구 의원의 눈에는 다른 건 다 안 보이고 조선총독부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10월 1일 날이라는 게 이미 1956년부터 국군의 날로 지정이 돼서 뭐 역대 정부에 다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 정부가 전부 다 친일 정부인가요? 이제 더 이상 친일이라는 좀 색깔 낀 이 안경을 보고 세상을 좀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버젓이 저렇게 올려서 이야기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회의원 수준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제발 좀 수준에 맞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상소설 수준의 망상이다. 뭐 이재명 대표가 병상 지시했던 독도 지우기 자체 진상조사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한두 발 더 나아가다가 오늘 여당에 되치기를 당한 강특구 의원인데 10월 1일 얘기.